부분 위주로 보시면 되고, 교재가 워낙에 광범위하게 나와 있어서 제가 이렇게 구조로 만든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더 학생들 다 같이 필기 있어요, 한 번에. 근데 이제 시간 짧고 항상 못하니까 제가 또 이렇게 만든 거니까 요거에다가 또 플러스 해가지고 하시고, 이런 구조를 한번 연결해 보세요. 그게 훨씬 더 연결이 잘 될 거니까 좀 광범위한 거고요. 주로 나오는 거 위주로 해서 보고, 또 시험과 더 밀접한 것들을 기출문제 풀면서 다시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우리 근로소득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요? 종합소득 합산과세 하는 거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근로소득자들도 5월 달에 종합소득 신고 대상자가 맞죠. 그런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회사가 연말정산 함으로써 확정신고 의무가 없어지는 것 뿐이에요. 그럼 이 구조는 근로소득자만 해당하느냐? 아니에요. 다른 종합소득자들도 이 구조에 의해서 종합소득 신고를 해요. 다만 이 연말정산 부분은 근로소득자들을 위한 부분이 많은 거고,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자들도 이런 소득공제 혜택 받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에서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는 공제는, 또는 다른 종합소득자도 받을 수 있는 공제는 이렇게 문제화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미리 써놨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종합소득자도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주로 이제 근로소득자를 위한 연말정산을 앞으로 하시게 될 거니까 다른 종합소득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 뭐가 있냐? 인적공제와 관련된 거, 연금과 관련된 거, 이걸 딱 틀을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과 관련된 공제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다른 종합소득. 그리고 연금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노후가 됐을 때 노령의 연금을 받는 거잖아요. 국민 모두가 누려야 되는 혜택이죠. 그러니까 연금과 관련된 거는 종합소득자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인적공제, 연금은 다른 종합소득도, 그 외에는 누구밖에 안 된다? 근로소득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다만 성실사업자의 경우는 교육비, 의료비 공제되는 거 있습니다. 이렇게 참고해서 지금부터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또 쓸까요? 이 총급여라고 하는 거에는 당연히 누가 빠진다고요? 제가 영어로 썼는데 알아두시면 비과세. 그리고 누구도 빠져요? 분리과세 소득이 빠지죠. 자, 근로소득 공제를 하게 되면 소득 금액이 나오고요. 이 소득 금액에서 뭘 빼준다? 종합소득 공제를 빼면 과세 표준이 나오고요. 이 과표가 나왔으니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와서 이 산출세액에서 또 누굴 빼준다고요? 세액공제를 빼주는 거죠. 그래서 위에 있는 게 뭐고? 소득공제. 밑에 있는 게 뭐다? 세액공제. 근데 이게 긴 화면으로 나타나지 않을 거잖아요. 우리 회계 프로그램은.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화면 구조상 왼쪽에 있는 건 소득공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소득공제가 먼저 있겠죠? 소득이라고 쓰고 싶었어요. 그러면 왼쪽, 그리고 오른쪽에는 무슨 공제? 세액공제. 위치가 그렇게 돼 있고 해서 구분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지난 시간에 이 소득공제 중에 인적공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항목을 보셨고요. 이번 물적공제를 보도록 할게요. 사회보장성 비용에 대해서 공제를 해줍니다. 이 공제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간혹 가다가 연말정산을 국가가 뭔가 나한테 돈을 환급해서 나에게 뭔가 돈을 준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쓴 거, 여러분들이 낸 거에서 돌려주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많이 내면 돼.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쓴 거에 대해서 공제해주는 부분이에요. 자, 물적 공제. 첫 번째는 공적 연금이에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뭐 국민연금, 뭐 공무원연금 이런 거 보시면 돼요. 자, 연금이라고 하는 거 국민 모두 혜택인 것 같잖아요. 그래서 얘는 다른 종합소득자들도 해당합니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특별소득공제라고 해서 여기 사회보험료가 여기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주택자금 관련된 게 이 특별소득 공제에 들어와 있어요. 사회보험료라고 하면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 고용을 다 묶어서 생각하죠. 근데 이게 따로 있어요. 왜? 얘는 다른 종합소득세 공통. 얘네들은 누구밖에 안 된다? 근로소득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을 해주시면 되고요. 한 번만 쓸게요. 이미 위에서 정리했으니까 그 근로소득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직장 가입자들은 이미 급여 지급할 때 여러분들의 부담분을 회사가 떼니까 이미 다 집계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연말정산 화면에 다 자동으로 불러와지게 됩니다. 주택자금 관련된 거는요.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에 이거 달달 외우지는 않으셔도 돼요. 주택을 빌리기 위해서 돈을 빌렸는데 원금과 이자를 갚은 거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주택임차, 차입금, 월금, 상환액. 자, 그런데 이거 입력하세요라는 문제 언급되기는 해요. 해당 칸에다가 우리가 챙겨서 입력하면 되는데 세법에 깊이 들어가면 뭐 주택의 금액, 규모, 한도 이런 거 다 있죠. 근데 우리 문제에서는 공제 요건 충족했습니다. 이 정도로 반영되고 해당 칸 챙겨서 입력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얘란 게 간혹가다 등장해요. 위치 어디에 있다? 소득공제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조금 이론 들어가면 원칙은 무주택 세대주만, 무주택 세대주. 그래서 세대주만 원래 됐었는데 요건에 충족하는 누구도 된다? 세대원도 돼요. 그래서 뭐 생계를 같이 하고 있고 뭐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도 만약에 세대주가 하지 않았다라면 세대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바뀐 건데요. 외국인 근로자도 된대요. 이거 올해 개정세법이요. 요거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거 주택과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이제 밀접하고 쉽게 이미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연말정산이다라고 하면 신용카드. 그래서 우리 뭐만 하다 보면 다들 신용카드 연말정산 하신다고 현금영수증 해주세요 막 얘기하는 거죠. 그게 이거예요. 그래서 신용카드 사용에 쓴 거에 대해서 공제해줍니다. 요거인데요. 이거 소득세법상 공제 아니고요.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예요. 사실상 이게 신용카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국가가 공제를 해주는 거야. 신용카드 처음에 잘 안 썼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제해줄게 했었다가 어느 정도 국민들이 다 잘 쓰고 있어. 그래서 공제 혜택을 줄인다고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엄청난 반발이 일어났죠. 그래서 다시 유지하고 공제를 더 많이 해주기도 하죠. 그리고 실제로 작년에는 중간 몇 월 달은 더 공제율을 높게 해줬어요.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졌어가지고. 근데 그 부분이 삭제됐어요. 작년에만 해당을 했고 대신에 추가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요걸 보도록 할게요. 항상 우리 신용카드라고 하면 신용카드만 들어있는 거 아니고 신용카드 등이죠. 그래서 현금영수증이나 여기 제로페이도 있을 거고요. 현금영수증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에는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나이와 소득 요건이 있었죠. 그거는 인적 공제의 요건이기도 하는데 다른 공제 항목에서의 이 요건을 데려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는 나이는 상관없어요. 하지만 소득의 요건은 충족을 해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59세예요. 그러면 60세가 안 되셨으니까 인적공제 대상자는 아니시죠. 그런데 어머니가 마트 가서 장 보셨어. 신용카드로 찍찍 긁었어. 그럼 걔는 뭐다?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다만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요 요건은 충족해야 됩니다. 요 얘기야. 나이는 60세 이상, 20세 이하의 요건 상관없다라는 거고 소득의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라는 건 100만 원 이하, 2배사 금연기, 퇴직, 양도소득 금액 합이 1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아무리 신나게 신용카드를 써도 사실상 신용카드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을 해야 돼요. 총 급여에 번 거. 우리 얼마 한번 벌어볼까요? 한 4천 해볼까요? 총 급여가 4천. 4천만 원에 25%면 얼마예요? 1,000만 원 초과해서 써야 돼요. 그럼 내가 1년에 1,200을 썼어요. 1,200 뭐 쓸 수 있지. 한 달에 100만 원 쓸 수 있죠. 1,200을 썼어. 그 200만 원에 대해서 얼마 해준다라는 거예요? 15%. 30만 원. 30만 원 하는 거예요. 이거 공제받지 않고 신용카드 열심히 써요? 그건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 신용카드가 그래도 공제율이 15%고 대신에 오히려 그래서 뭐 많이 쓰시라고 해요. 체크카드, 얘는 30%. 그래서 그런 것들 보시면 되고, 급여가 많은 사람들은 또 한도가 적어요. 그래서 한도는 300만 원인데 1억 2천 초과 시에는 200만 원.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액에 추가 공제되는 항목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달달 외우지 않아도요. 외워져요. 왜냐하면 우리 주로 시험 문제에서 신용카드 그리고 계속 따라 나오는 거 있어요. 전통시장 얼마, 대중교통 얼마, 이게 계속 따라 나올 거예요. 해당 칸에 입력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에 추가 공제로서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 대중교통 이용액 각 100만 원 추가 공제 해줍니다. 라는 거예요. 칸에 맞춰 입력만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몇 년 전부터 도서 공연비 추가 공제, 그리고 또 그 다음 해 박물관, 미술관 추가 공제 이런 것들이 생겼어요. 다만 총 급여액이 얼마? 7천만 원 이하.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나올 건데요. 기준이 좀 있는데 총 급여액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제 혜택이 오히려 적겠죠. 그 기준이 총 급여 7천만 원을 생각하시면 돼요. 총 급여 7천 기억하시면 됩니다. 도서, 공연비, 박물관, 미술관. 이게 전년도인가요? 7월 1일부터 적용했었어요. 그럼 6월 달에 쓴 거는 공제 대상이 아니겠죠. 뭐 그런 형식으로 문제 연결도 해보시곤 했는데 지금은 그냥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전년도 중간에는 뭐 30%, 40% 했었는데 그거 없어지고 대신에 이게 생겼어요. 21년 소비 금액 중에 전년도 대비 5% 초과해서 증가한 금액에 10% 해줄게. 이만큼 더 해줄게. 이런 거 생겼습니다. 네, 이것만 그냥 참고하시면 되시고요. 뒤에 우리 주인공 소득공제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예를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의 각각의 공제가 있는데 이러한 각각의 항목의 공제를 하는 거를 신용카드로 긁었다고 해서 신용카드에서 공제 주는 거 아니에요. 되세요? 그 항목에서 공제 받으면 되고 얘는 중복 공제 해주는 거 딱 3개 빼고는 공제 안 됩니다가 돼요. 그래서 중복 공제 외우실게요. 중복 공제 되는 것 빼고 안 됩니다가 돼요. 중복 공제 되는 것 빼고 안 됩니다. 저희가 2008년인가부터 이게 중복 공제 됐던 게 의료비는 의료비에서 의료비 공제라는 것도 있고 그 의료비를 신용카드 긁었다 신용카드 사용액에서도 또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연결할 겁니다. 우리는 사교육을 막 조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교육, 교육비 공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 수강료는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누구만 되냐면 취약점 아동의 학원 수강료만 돼요. 그런데 이들은 중복 공제해줘요.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중복 공제 해줍니다. 그리고 중고생 교복 구입비 이거 교육비에서 공제해줘요. 그런데 신용카드 사용액에서도 중복 공제죠. 딱 3개. 이 3개만 외우시면 돼요. 의료비, 취약자 아동, 학원 수강료, 교육구입비. 누구? 중고생. 여러분 초등학생도 교복 입고 다녀요? 입는 데 있어요. 그죠? 사립학교 해당하지 않고요. 중고생 교복구입비. 이렇게 딱 구분해서 기억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우리
기타 소득공제라고 해서 연금과 관련된 게 있어요. 연금저축이 있는데 이거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가 소득공제고요. 그 이후는 연금계좌 세액공제로 바뀌어서 여기 밑에 있어요. 그래서 연금과 관련된 게 소득공제도 있고 연금계좌 세액공제도 있습니다. 우리 연금소득 파트에서 뭐 연금계좌에 돈을 넣었더니 운용해서 튀어나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연금계좌 세액공제인데 이거 상관없어요. 그냥 그 탭에다가 관련된 거 입력만 하시면 돼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연금과 관련된 것도 있고 이 주택마련저축, 여러분들 청약저축 있죠.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건데 이거는 누구만 되냐면요. 본인만 돼요. 무조건 기업. 본인만 됩니다. 우리가 주택 자금과 관련된 거 위에 거 보세요. 돈 빌린 거죠. 빌린 거는 가족 구성원이 다 부담을 해야 돼. 그래서 세대원도 됩니다. 그런데 저축은 뭐만? 내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네 저축은 누구 거? 내 거.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소득공제 항목이고요. 여기서 주로 기본적으로 매회 나오고 있는 건 신용카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소득공제 왼쪽에 주로 입력하는 거 신용카드. 가끔 얘네들이 등장.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우리 세액공제에 대해서 10분 쉬었다가 연결하실게요.